때, 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고구려하고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까지 살펴봤어.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때에 거의 이제 당나라하고의 전쟁이 끝날 즈음에 있었던 일들이야. 이때 백제하고 신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 저 먼저 볼게요. 백제 왕은 이때 의자왕이었어. 체어킹 하는데 체어 의자지, 의자왕. 뭐 의자왕 하면 삼천국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 삼천국녀 이런 건 나중에 후대에 만든 것 같아. 왜냐하면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신라잖아.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라를 괴롭게 했던 이제 그런 나라가 백제였고, 당시 왕이 의자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의자왕을 그렇게 좀 비하해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 왜냐면 낙화암이라는 데 백제에 가보면, 부여에 가서 보면 이제 낙화암이라는 데서 이제 삼천궁녀가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거기 3,000명이 설 수가 없어. 설 수가 없고,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3,000명이 다이빙해서 한다고 해도 물이, 야, 이게 땅 바닥이 이게 물이라고 쳐. 이게 낙화암이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3,000명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게 되지도 않아,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 그러니까 못 죽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말을 그렇게 만든 거지 않을까 싶어. 자, 아무튼 의자왕 같은 경우가 되게 되게 훌륭했던 마음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 이제 성왕을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를 엄청나게 공격해버려서, 첫 번째 순서야. 첫 번째 대하성이라고 되게 요충지인데, 여기 대하성을 비롯해서 40여 개의 성이라고 썼네. 40여 개의 성을 이제 함락해버려. 뺏어버린 거지. 40여 개의 성을.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굉장히 믿겼어. 당시 이제 선덕 여왕이었고, 선덕 여왕도 이제 스토리가 좀 많지만, 우리가 신라나 이제 문화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더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선덕 여왕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였어. 그리고 선덕 여왕 이때 시기에도, 되게 혼란한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때 그러니까 구귀족 세력하고 신귀족 세력하고 둘이 막 라이벌 관계였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김춘추, 여러분들 잘 아는 김춘추, 김유신 같은 경우가 신귀족이고, 구귀족으로는 뭐 이제 비담, 이제 알천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둘 사이에서도 막 갈등 관계가 있었고 이랬단 말이야. 그때 이제 김춘추가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나라의 위기니까 도움을 또 청하러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큰 사건에서 두 번째 사건이지만 첫 번째로 도움을 청하러 간 게 고구려야.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고구려 영계소문이었단 말이야. 영계소문한테 도와주세요 했더니 영계소문이 뭐라고 했냐면, 한강 땅 내놔. 원래 우리 거였잖아. 우리가 장수한테 뺏은 거 아니야. 얘라 했는데, 얘 주겠니? 그거 어떻게 얻은 건데? 그리고 한강 어떻게 주겠어? 그거 힘들게 뺏은 건데. 성왕 뒤통수 쳐가지고, 백제한테 미움받고, 해가지고 이제 찾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은 성이기 때문에, 그 빼앗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줬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때 이제 별주부전 이야기 나오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지. 빠져나와서 이제 김춘추가 간 곳이 세 번째로 바로 이제 당나라를 했지만, 원래라면 일본으로 가, 또 일본을 가가지고 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복잡한데, 이제 일본사를 보면 이게 약간 친백제 성향의 정치,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친백제 왕이 아니라 이제 약간 친신라라든가, 아무튼 백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왕이 아닌 그런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줄 알았던 거지. 실제 그랬었긴 했는데, 근데 얘가 갈 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친백제 성향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당연히 안 도와주지. 거의 또 갇혀. 또 어떻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도움을 청할 곳이 당나라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세 번째 당나라로 간 거야.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게 된 거지. 648년. 나당 동맹이 만들어진 거야. 나당 연합군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나당 동맹이. 이제 갔을 때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황제가 얘를 딱 보고 나서 이때 되게 반했대. 되게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 되게 영민해 보이고 똑똑해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반했다고 하더라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맺은 거야. 맺고 나서 나당 연합군이 첫 번째로 고구려를 치기엔 좀 부담이 있어서 먼저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이제 나당 동맹이 이제 백제 신라 이제 한반도에서 다 없애버리고 이제 신라만 남게 된 거지. 이제 과정을 동맹을 맺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당나라랑 신라랑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돼. 나당 동맹에서 나당 전쟁이 되는 거지. 그 과정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제
신라랑 당나라랑 어떻게 연합을 하게 됐고 동맹을 맺게 됐는지 살펴봤어. 자, 이제 나당 동맹,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이 어떻게 백제랑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백제의 멸망 같은 경우 원인을 보면 의자왕이 아까 선동여왕 시기에 신라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이후에 좀 정치를 좀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대. 이제 뭐 여자 뭐 향락에 빠졌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충신들의 말을 갑자기 안 듣게 돼. 대표적인 충신이 여기 이제 성충, 홍수, 뭐 계백까지 포함해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말을 안 들어. 자꾸 왕자들만 믿게 되고 뭐 왕자들한테 이제 정치 맡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내분이 일어난 상황이야. 이때 이제 쳐들어오는 거지. 신라랑 당나라랑 쳐들어와. 그때 맞서 싸운 이제 당나라 신라하고 맞서 싸운 이제 유명한 장군 있잖아. 계백 장군. 계백 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지금의 논산 지역, 딸기로 유명한 논산 지역. 여러분들이 군대 끌려갈 때 그쪽으로 많이 끌려가겠죠. 논산으로. 거기서 이제 유명한 황산벌 전투라는 걸 해. 영화로 있지 않냐? 황산벌이라는 영화. 이제 영화 보면 잘 나왔는데 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황산벌 전투에서 사실 이 계백이 잘 막아냈는데 실제로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지. 얘네들 같은 경우 한 5만 명이야, 5만 명. 10대 1이야. 한 명이 10명하고 10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잖아. 계백이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와이프랑 아들들 이렇게 죽이잖아. 그 장면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봐서 알겠지. 근데 이제 내가 전쟁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싸우는 건데 자기 아내랑 자기 와이프랑 자기 이제 자녀들 이제 죽이고 나간단 말이야. 어렸을 때 읽을 때는 되게 막 감동하면서 읽었는데 커서 보니까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뭐 끌려가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노비로 끌려가거나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죽였다고 하는데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 아무튼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다 그러고. 어쨌든 전쟁에서 집니다. 져가지고 당시 수도는 백제 수도는 사비성이었어. 두 번 옮겼다 그랬죠. 처음에는 한 성이 있었는데 장수왕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문주왕 때 웅진이라는 지금의 공주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고 거기서 성왕이 다시 부흥을 이제 위해서 다시 백제의 전성기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성왕이 이제 사비, 지금의 부여지역, 행정구역상 부여지역으로 충남 부여로 수도를 옮겼다. 그랬잖아. 거기서 이제 한반 땅에서 죽어. 끝나는 거야. 660년이야. 이 정도 연도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을 백제가 아니지. 그래도 이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멸망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제 부흥운동을 하는 거야. 부흥운동, 리바이벌. 다시 또 이제 재개해보자. 우리 백제 다시 세워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흑치상지, 복신, 도침, 풍이야. 흑치상지 같은 경우는 임존성이라는 데서 열심히 싸웠고, 나중에는 당나라한테 투항하게 돼. 백제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복신, 도침, 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성이라는 데 싸웠는데, 이 풍이 왕자야, 왕자 풍이고, 복신 같은 경우는 그 의자왕의 사촌동생인가 해. 이 도침 같은 경우는 승려야, 승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부흥운동을 잘 하고 있는데, 이 복신이 도침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 죽이는 거야. 그럼 이제 왕자 풍이, 너 어떻게 내가 아끼는 스님을 죽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또 얘를 죽여. 내분이 일어났지. 근데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를 실패했고, 그 부흥운동 할 때 또, 이제 일본에서 또 도와주거든. 백강이라고 하면 지금의 금강이야. 저번에 이제 강 얘기할 때 금강 얘기했잖아. 내 고향이 이제 그쪽이라고. 백강 전투에서도 이제 일본이 와서 도와줬는데 뭐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본이 도와줬지만, 백강 전투 도와줬지만, 결국에는 부흥운동은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가 어이없이 이제 끝나는 거지. 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 볼게. 고구려의 멸망을 볼 텐데, 자, 배경 보면 잘 나갔던 영계소문이가 이제 죽게 돼. 한 665년 또는 666년인데, 아무튼 영계소문이 죽게 되면서 그 아들들끼리 또 내분이 일어나. 그 다음에 영계소문의 그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막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영계소문의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로 이제 투항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흑룡문이 죽고, 이제 연정토라고 해서 얘 동생은 이제 신라로 이제 투항을 해버리고 이제 난리 난 거지. 아들들끼리 이제 싸워. 남생이, 남건이, 남산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남생인가 그랬던 걸로 같아.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당나라로 가버려. 당나라 가가지고 이제 고구려 치는 그 앞잡이, 이제 길잡이가 되어주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한 거예요. 지배층 분열인데. 권력 잡으려고 그랬던 거죠. 권력 잡으려고 서로. 권력 잡으려고 그랬던 거고. 자, 이제 과정을 보면,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동으로 공격해오고, 신라 같은 경우는 밑에 평양성, 이제 밑으로 이제 올라오고, 이제 당나라는 위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양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때 이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이제 김유신이 또 나오잖아요. 이때도 이제 김유신이. 백제 멸망 때까지는 태종 무열왕이 있어. 태종 무열왕. 무열왕이 아마 661년인가 죽거든. 그러니까 총 이제 전체 삼국을 통일하는 건 보지 못해. 그 아들이 이제 달성해. 문무왕이라고. 달성하는 거죠. 평양 진격해가지고 평양성을 이제 해놨고, 그게 668년이야. 이 정도 연도는 좀 잡고 가자. 이 정도 연도는. 자, 이제 고구려도 가만히 그냥 망한 상태로 있지 않겠지. 부흥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단 말이야. 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승, 건모장,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안승 같은 경우는 이제 왕자인데, 이제 안승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에서 이제 금마저 있게 해줘. 지금의 익산이고, 얘를 이제 왕으로 인정해주는 거야. 고덕국이라는 네가 나라의 왕이 되어라. 라고 해서 신라가 해준 거야. 신라가. 이렇게. 왜냐면, 이 백제 멸망 이후에 약간 이제 신라랑 당나라랑 미묘한 기싸움이 벌어져. 당나라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참전을 잘 안 하려고 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이제 지배 야욕을 보이기 시작하고 신라도 그걸 좀 캐치하게 되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고구려를 막 망하는데 그 영화 평양선 보면 잘 나오거든. 잘 그려놓은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고덕국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좀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가 지원도 해줘. 이제 왜냐면 당나라랑 싸울 것 같은 그런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걸 캐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건모장 같은 경우는 한성에서 싸웠고, 고연무 같은 경우는 오골성이야. 좀 더 위에 있는 오골성이고, 얘는 나중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신라의 설오유라는 이제 장군이 있는데, 걔랑 같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하게 돼. 676년이면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는 해거든. 신라랑 당나라랑 싸워가지고 마지막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거든. 그때 얘네들이 서로랑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기는 해.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도 근데 이 부흥운동은 결국에는 실패한다. 실패한다라고 보면 돼. 이게 사실은 뭐 스토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여기서 잡고 가야 될 건 황산벌 전투 정도고 이제 부흥운동 장을 잡고 가야 되고 과정에서 그냥 평양성 이제 함락당했다라는 거. 부흥운동으로는 안승, 건모장, 고연무가 있다. 이 부흥운동이 얘네들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만 이제 동그라미 써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1탄이고 이게 2탄. 그냥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흑복덕풍이거든. 야, 니네 고등학교는 색깔이 어떠니? 했을 때, 우리 학교는 복도가 흑색이야. 그래서 우리는 흑복덕풍이야. 우리 학교는 복도가 흑색이야. 흑복덕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그럼 니네 학교 전체가 다 까맣겠다. 아니, 우리 학교 안검은 고등학교야. 안검은 고등학교야.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좀 편해. 나중에 시험 볼 때 써놓으면 되지. 그치? 처음에 흑복덕풍. 백제가 먼저 멸망했으니까 두 번째는 고구려. 안검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설마 주관식으로 나오겠어? 다 객관식으로 나오겠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신라랑 당나라랑 나랑 연합군이 백제 660년에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키고 각 나라의 부흥운동까지 살펴봤어. 자, 이제는 신라랑 당나라랑 전쟁을 하게 돼. 원인은 당나라 같은 경우가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 그 지배 야욕이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처음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뭘 세우냐면, 웅진도독부라는 걸 세워. 웅진도독부. 여기 보면 여기 있지. 웅진은 공주에 있는데, 도독부를 660년에 세웠단 말이야. 그것도 좀 이상했어. 왜냐면, 김춘추가 당나라 황제랑 밀약을 할 때, 우리가 대동강 이남으로는 우리 땅을 주기로 했었단 말이야. 대동강 밑에 땅인데 여기다가 이걸 세운 것도 좀 찝찝했어. 그래서 3년 후에 뭘 하냐면 신라에 있는 땅에다가 개인 도독부도 세워. 도독부를 세웠다는 얘기는 당나라의 한 지방 정권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경기도 또는 경상도, 충청도 이런 거 세운 거랑 똑같은 거야. 당시 왕이 이제 문무왕이었는데 문무왕을 개인 도독으로 이렇게 임명한 거야. 이상하잖아. 여기도 이때 당시 이제 부여 의자왕의 아들인데 부여융인데 왕자융인데 얘도 융을 이제 웅진 도독부로 세운 거지. 도독으로 세운 거야. 도독.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배 야욕을 보여준 거지. 안동도구 세운 건 좀 이해를 해. 근데 그것도 이제 정확히 아니라 평양 땅이니까 이래서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찝찝하다 했는데 66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글씨를 잘못했는데 추리산이 아니야. 취리산이라고 해요. 취리산. 공주에 있는 산이야. 공주에 있는 산인데 글씨 되게 이상했네. 취리산에서 그 왕자 부여융하고 이거 빨간색. 부여융하고 그 다음에 문무도독 뭐라 그래야 되냐.
이때 아무튼 그 문무왕을 갖다가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강제로 동맹을 맺게, 회맹을 맺게 하는 거야. 백마에 죽여가지고 백마 피를 같이 나눠 마시게 해놓고서는 너네 앞으로 당나라의 앞잡이가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지. 강제한 거야, 강제. 맺기 싫은데. 이걸로 인해서, 이거 당나라가 우리 이제 이 한반도 땅을 다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걸 알아차리게 된 거야. 문무왕하고 부여영을 갖다가 강제로 치리산에서 해명을 시킨 거지. 이거 안 되겠다. 아주 찝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 자, 전개 맨 처음에 안동도읍을 했고, 여기 연도 같은 거 좀 써놨어. 중요하지 않아? 웅진도독부, 내림도독부, 안동도읍 이렇게 세운 상태야. 이제 전쟁이 벌어져. 전쟁이 벌어지는데 신라도 찝찝하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671년에 사비성을 장악해버려. 사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부여래. 당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성이었단 말이야.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비성을 장악해가지고 거기다가 소불이 주가 들어갔네. 구주, 오소경 할 때 주인데 신라의 지방 정권이야. 지방이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개념이야. 소불이 주를 설치해버린 거야. 당나라가 이제 열받기 시작하겠지. 거기다 또 뭐까지 했냐면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할 때 지원도 해줘. 아까 봤잖아. 안승 같은 경우는 금마저에다 세워놓고 고덕구 왕으로 칭해주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고현문화 건부장이 할 때 자꾸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열받겠지. 당나라도 이제 스탠스를 취합니다. 뭐라고 취하냐면, 김인문이라고 해서 문무왕 동생이야. 문무왕 동생. 김인문. 하면 이것도 기억나야 돼. 고려래. 신라에서 김인문, 청방 인문표라고 해서 강수가 외교문서를 보냈다 그랬잖아. 이거를 당 고종이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 그 인문이야. 청방 인문표. 김인문, 문무왕 동생을 갖다가 너가 신라 왕해라고 해서 봉해버린 거야. 674년이지. 그러니까 완전 빡친 거지. 신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잖아. 신라를 막 내분을 일으키게 하려고 한 거야, 얘네들이. 당나라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봉해버린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니는 전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킬 때 신라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전투가 있었지만 가장 큰 전투가 두 가지였어. 첫 번째가 매소성 전투야. 매소성 전투. 기억해야 돼. 675년에 이때 이근행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싸우는데, 이때 의정부에, 현재 의정부. 1호선 타고 여기 1호선 있잖아. 무슨 얘기지? 새마을기가 타고 그냥 쭉 하다 그냥 잠들다가 깨면은 도착하는 역이 있어. 의정부야. 부대찌개로 되게 유명해. 여기 송탄 부대찌개 유명한데, 김내집인가? 유명하지만 의정부 부대찌개 되게 유명해. 둘이 맛이 완전 다른데. 매소성 전투가 일어나. 여기서 이기고, 두 번째로는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당나라가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이때 싸웠던 장수 이름이 서빙이고, 매소성에서는 이근행이야. 신라 장수가 아니라 당나라 장수야. 당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싸움 되게 잘했던 사람이야. 옆에 이제 토요콘이라든가 이제 당시에 서쪽에 있었던 나라들하고도 전쟁에서 막 지지 않았던 그런 이름 날렸던 장수들인데, 우리 신라 와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지. 기벌포 전투는 지금 이제 금강이야. 금강. 이제 백강 전투도 이제 금강이고, 금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네. 이렇게 일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당나라가 물러가게 되고, 땅을 이제 약속대로 이제 주기 시작하지. 줬지. 그게 이제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 이남 땅 가져가라. 라고 얘기해. 대신 이 북땅은 잃게 되지. 자, 한계와 의의를 살펴볼게요. 자, 한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나라 세력이 개입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나라한테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서로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외세가 개입된 거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다. 그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이때 서로가 고구려백제 신라가 서로 한민족이다라는 그런 뿌리 의식이 별로 없었어. 서로 각자 다른 나라였지. 그래서 다른 나라끼리 전쟁인데 다른 나라 도움 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그냥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한 나라로 본 거지, 한 민족으로. 두 번째는 대동강이 미국 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영토가 축소된 거잖아. 영토가 축소된 거야. 대동강 이남으로. 이게 이제 한계점이고, 의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어. 당나라를 이제 무력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제 몰아냈다 이 얘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그런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게 의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평화가 이제 정착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나당 전쟁을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건데, 이 고등학교 가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어. 이제 그 과목에서 보면 통일신라가 동아시아 입장에서 다시 기술되어 있거든. 이거는 이제 한국사다 보니까 한국사 입장에서 기술된 거잖아. 동아시아 입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실 통일신라가 이제 사실 당나라랑 신라랑 싸우면, 물론 당나라가 그렇게 센 나라는 아니야.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되게 무능한 군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왜 그랬냐면, 한번 지도를 볼게.
이제 고구려랑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가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근데 여기 이제 장안이라는 데에서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제 고구려랑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신나라도 마찬가지. 113만 명?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 얘네들 113만 명이 이렇게 일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진 않잖아. 그치? 한 2열이나 한 4열? 뭐 5열, 뭐 몇 열 안 되게 해가지고 출발한단 말이야.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부패절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전쟁하러 출발하잖아. 그리고 전쟁을 막 하고 있겠죠. 먼저 도착한 애들이. 근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아직 출발하지 못한 부대가 있어요. 뒤에서 보급부대라든지. 전쟁 끝나고 지고 다시 돌아갈 때 얘네들 막 출발하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지. 아무리 당나라가 싸움을 못하지만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사람 숫자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신라 같은 경우는 잽도 안 된단 말이야. 워낙 큰 나라니까 그래. 근데 어떻게 막아냈냐? 옆에 이게 중국이잖아. 중국 옆에 토번이라는 데가 있어. 지금은 티벳이야. 근데 여기서가 얘네들 또 막 얘네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막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무왕이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당나라를 때려버린 거야. 때려버린 거야. 근데 토번하고 당나라가 둘이 화해를 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이제 문무왕은 이제 죽은 목숨 아니야. 죽은 목숨 아니야. 그래서 이 문무왕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당나라가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봐줄게 해서 했단 말이야. 근데 또 토건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 이때 또 뒤통수를 치는 거지 문무왕이. 그러니까 당나라가 짜증나는 거.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견했는데 매주성으로 길거리에서 깨진 다음에 아유 그냥 알았어 니네 인정해줄게 여기 딱 납득대로 가져가 이렇게 했다라고 동아시아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도 대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어. 되게 충격이었어. 왜냐면 우리나라 민족주의 정신에 의해서 민족주의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짱이야 우리나라 최고야 이렇게 알았는데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역사 선생님들이 한국사만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서양사, 동양사 이런 들 아니고 일본, 중국, 베트남, 뭐 미국,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 뭐 되게 많잖아. 그걸 전공하다 보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단점은 단점대로. 그러니까 아픈 것도 이렇게 나는 아픈 역사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걸 지울 필요가 없어.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잖아. 그 흉터를 굳이 막 싫어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팠었지. 지금 이렇게 건강을 감사하자. 또는 이렇게 다치지 않게끔 내가 조심하자. 이런 게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얼굴 같은 데 흉터나면 짜증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단 전쟁에서 삼국통일까지 살펴봐서 좀 내용이 많았는데 그래도 반복하면서 이 내용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해보자고.